안녕하세요. 여러분, 꽃이라는 시 아시나요? 저는 그 시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랑의 시?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요즘에 제가 이 뜻을 정확히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처음 부분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구절인데, 그쵸?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 모르니까 어떤 의미가 있진 않죠. 근데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조금씩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양자역학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자역학이 그거잖아요. 수많은 어떤 파동 안에서 딱 관찰자가 인식을 했을 때 그게 입자로 변해 있는 거죠. 안 보면 파동, 봤을 때, 인식했을 때 입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보고자 인식을 하면 그 순간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내 눈앞에.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몸짓, 그것은 파동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입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름을 불렀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어떤 많은 장미들을 보면서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네 아름답고 예쁜 장미지만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나한테는 그 자기 별에 있는 그 장미가 나에게는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너는 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또 너는 여우네? 아니면 너는 왕자님이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맞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 그 들은 상대방은 내가 꽃이었어? 내가 왕자였어? 이런 어떤 충격 같은 거? 내가 그동안 내가 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에 그 나의 이름이 활성화가 갑자기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언어 능력이 딸려서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로저스라는 분이 계세요. 로저스는 칼 로저스라고 하고요.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프로이드나 뭐 융 선생님 많이 아시는데 칼 로저스 저는 처음 들어봐서 좀 생소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인간은 어떤 자원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내면 안에 사람의 내면 안에 다 긍정적인 본질, 포지티브 센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도토리 뭐 씨앗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환경에 이제 놓여졌을 때 그게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좋은 환경이 갖춰져서 자기로서 살아가고 또 그 싹을 알맞게 싹 틔워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나무가 되는 그런 성장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자라고는 있지만 그 안에 포지티브 센터가 그 씨앗이 자기 환경에 맞지 않아서 이게 발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품고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저스라는 분은 식물이 어떤 비옥한 토지와 적당한 물과 햇빛을 받으면 잘 성장하지만 또 알맞은 환경이 되지 않으면 씨앗이 그냥 씨앗 그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이 오기를.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았고 이 로저스라는 분이 굉장히 옳은 소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거를 너무 느낀 거예요. 제가 지금 40이 넘어서 정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죠. 삶이 너무 힘들었고 항상 살면서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그런 갑갑함 같은 게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배워보려고 하고 접해보려고 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손으로 만드는 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주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뭐 네일 아트라든지 어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만들기 같은 거 이것 뭐 캘리도 해보고 그리고 뭐 손뜨개질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다양하게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저희 내면에 그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좀 공허한 마음 계속. 그런데 저한테 어떤 계기가 하나 생겼죠. 그때 뭔가 제 마음에 어떤 금이 간다, 제 세상에 어떤 금이 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제 씨앗에 금이 갔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씨앗에 금이 갔고, 그리고 저의 그 씨앗이 발화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분에게 제가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담을 받을 때 저한테 그분이 너가 지금까지 어떤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 상황들이 너에게 일어난 것은 너가 앞으로 힐러라는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설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말씀이 제대로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너는 앞으로 힐러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 그 조금 깨져 있었던 그 씨앗에서 갑자기 이제 사주에서 보면 이제 그 갑이라는 게 있는데, 갑이 어떤 뛰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거든요. 싹을 틔우기 위한 그 어떤 에너지 상태? 그게 갑자기 딱 용솟음이 치면서 제 씨앗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금이가 있었다면 이때 비로소 씨앗이 깨진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리학 공부예요. 제가 그 상담을 받은 그 분께 명리학을 배우게 되면서 초반에 이제 뭐 명리학이 재밌고 뭐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어떤 끌림으로 인해서 이거를 배우러 갔다가 이제 저의 그 삶이 이제 궁금해서, 지금까지 삶이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 전에까지는 뭐 사주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었고, 그냥 어떤 점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의 그 명리학 이론은 굉장히 기존의 명리학의 틀을 깨부수는 그런 강의였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거를 또 배우러 갔고,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상담을 받은 거죠, 그분께. 근데 그때 제 안에 그 포지티브 센터가 그때 처음으로 힘을 낸 거죠. 에너지를 불끈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알고 싶다는 열망에 의해서 조금씩 부서져 있던 그 씨앗의 그 단단한 껍질이 그때 그 말씀, 너는 힐러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씀 하나에 와장창 이제 뿌지직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깨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꽃이라는 시와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저의 어떤 일상이나 저의 이런 배움 같은 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정말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뭐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나눌 게 있어.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이런 마음으로 계속 미뤄왔었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그 압박감이 굉장히 들어서 이제 명리학을 배운 지도 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근데도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저의 이런 어떤 깨달음의 과정이랄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깨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알려라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직 덜 자랐지만 그래도 어떤 씨앗이 그 새싹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라. 미성숙해도 괜찮아.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이걸 하면서부터 네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유튜브에 담으면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면 돼. 그러면 누군가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해석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저의 생각이나 또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나 또 타로도 제가 배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의 채널을 보면 저는 이제 나는 미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 이름이 미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미나인데, 나는이 그거죠. 하늘을 날다 하는 그 미나.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막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부분엔 좀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저는 항상 제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백조처럼, 꼭 백조처럼 아름다워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가서 너는 오리가 아니라 너는 백조야 라는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리와 백조가 어떤 급이 있어서 다른 급이 있는 게 아니라, 오리는 오리의 삶이 있고 백조는 백조의 삶이 있잖아요. 오리는 어떤 그 농가 같은 데서 이렇게 가축으로 키워지잖아요. 어떤 사료나 이런 공급을 받으면서. 그치만 백조는 야생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치면서 자기 삶에 많은 위험들을 겪으면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백조, 야생의 삶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정말로 야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먹여지고 입혀지고 재워져서 행복하지 않고,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알고 싶고 또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나는 미나 백조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추운 이제 겨울의 시작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드려요.